집에 후다닥 들어왔는데 딸 방에서 남편이랑 홀딱 벗고 같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다 보니 연애할 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지치고 이 도련님한테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형의 와이프가 남동생한테, 이분들은 적발이 되고 나서 둘이서 짐 싸서 나갔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운 좋게 피해간 거라고. 내가 정을 봤는데, 그리고 여자가 노란 옷을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란 옷만 봐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외도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는 7년차 탐정,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잡으시니까 마주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들었던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불륜을 발각을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불륜을 발각하는 게 되게 뭐 충격적이었다던가 기억에 남는 발각 사례가 있을까요? 숙박업소나 상대방 집이나 아니면 둘만의 어떠한 아지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차에서 은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숙박업소를 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꼭 차에서만 그런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아예 막 비중이 너무 없진 않고 차에서만 그런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들어갔는데 의뢰인이 차량을 같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차량을 타고 나가서 남자를 태워서 이제 항상 으슥한 곳으로 가요. 뭐 공원 주차장이나 뭐 묘지 쪽이나 뭐 되게 좀 어두운데 사람 안 오는 그런 곳으로. 묘지에도 가는 거예요? 묘지에는 밤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그 포인트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 현장은 의뢰인이 무조건 현장을 오고 싶다, 내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 현장에서. 근데 마침 묘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포지션마다 대기를 하고 있고, 그날은 이제 묘지로 와가지고 의뢰인을 그쪽으로 불렀는데, 이제 카메라를 켜고 보조키로 문을 연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찍혔는데, 사실 굳이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요? 해서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묘지에서 문을 열었는데 상간남이랑 아내가, 네 홀딱 벗고 아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말도 못하죠. 소리만 지르고 있죠. 꽥꽥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 부부 관계는 오래된 부부셨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어머, 상간남은 그냥 유부남은 아니었고. 유부남이었는데 운동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헬스장에서. 어디든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가 많다, 조심해라.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그냥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직장이든 동호회든 채팅이든 어디라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 있는 쪽,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근처에 가면 꼭 맛집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또 되게 많고. 그러면 약간 그런 식당이나 그런 데를 딱 가면 그냥 직감적으로 저기는 불륜 커플이다 이런 게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으세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티가 나게끔 행동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약간 교외로 나온 거기 때문에 평소 동네에서나 이제 거주지 근처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오면 하기에, 뭐 이렇게 스킨십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될지 뭐 바지 속으로 쑥 손이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대박이다. 뭐 그런 경우들.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건 제가 그 전화 상담까지만 하고 현장은 아직 메이드가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인데, 전화 통화를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이 관계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진짜 하염없이 계속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집에 후다닥 들어왔는데 딸 방에서 남편이랑 홀딱 벗고 같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딸이 엄마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순간에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아빠와 나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을 텐데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는 보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내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과의 그런 관계도 있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자기 이제 본가를 간 거죠, 처갓집을. 그래서 처갓집이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이 나왔는데 차림새가 너무나 의심을 살 만한, 너무나 꾸민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 역시나 그런 불건전한 관계. 사실 사위가 장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예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물가 쪽으로 가더니 맛집에서 밥 먹고. 따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내 가장 믿는 남편이랑 우리 엄마랑 그런다고 치면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시청하시는 분들 반응이 아 저거 뻥이다 뭐 저런 게 어딨냐 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죠. 대개는 남과 남이 만나가지고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예.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이 있는데 형수와 뭐 저와 뭐 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울려 놀다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사실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다 보니 연애할 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지치고 이 도련님한테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형의 와이프가 남동생한테 이분들은 적발이 되고 나서 둘이서 짐 싸서 나갔어. 이혼을 한 다음에? 아니요 그냥 어머,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송이야 제기를 물론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딱히 연락이 안 와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뭐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연락이 주시면 감사한 건데 뭐 간혹 그냥 안부 정도나 드리는데 목소리가 밝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남동생의 와이프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외도를? 어느 정도 티가 났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무언가가 없으니까 되게 의뢰인분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의심이스러웠을 때 사실 부부라는 게 사소한 것부터 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생각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스러웠을 때 당신 요즘에 뭐 좀 이상해? 뭐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뭐 주머니에서 뭐 이상해?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맞아 나 사실 요즘에 내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바람을 조금 폈어 이제 안 그럴게 하는 경우보다는 꽁꽁 숨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만큼은 뭐 여보 뭐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막 이렇게 물을 때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금 침착하게 굳이 묻지 않고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나은 방법이지 않나. 너무 꽁꽁 숨어버리면 사실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현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약간 진짜 힘들었던 적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적발이 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나 뭐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한 3번 정도 이렇게 적발, 한 2번, 3번 정도 적발되신 분들은 뭐 일단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차로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15분에 걸쳐서 간다든가 같은 곳을 계속 돈다든가 아니면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2번, 3번을 갈아타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막 체크를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원래 같으면 정말로 운 좋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한 30분 만에 끝나기도 해요. 현장이. 뭐 며칠을 계약을 했던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1 사건만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 펼쳐놓고 직원들 막 다 채용해가지고 막 돈 벌어와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사건을 들어가는데 30분 만에 끝난 경우.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호텔 예약이 내역이 있었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장소를 가보니까 남편이 누군가를 만났고 정확하게 호텔을 들어갔고 이제 끝. 빨리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빨리도 끝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길어질 경우가 생기죠. 오래 한 경우는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을 매일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1년 동안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수상합니다. 그럼 수요일 목요일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대표님 오늘은 확실합니다. 월요일 날도 들어갔다가 또 한 2주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1년 동안 끌어간 분이 있어요. 외도는 맞기는 맞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의심이었던 거예요? 의심이었어요. 근데 의심하시는 분들도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현장을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보고 증거 수집한 것들을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너무나 올바르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 잘 잡고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도 좀 처방해서 드셔보는 걸 권해드린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제가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네요 해서 이제 상담 받고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조차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다. 운 좋게 피해간 거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라고. 이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뭐하러 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운 좋게 피해간 거라고. 내가 정을 봤는데
그러면서 막 분명히 있다고 막. 뭐 점이라는 것도 사실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많은 거를 몰두해서 다 쏟아붓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점을 내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맹신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노란 옷을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란 옷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노란 옷이고 빨간 옷이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보다는 이제 그분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노란 옷이니까 뭐 원피스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노란색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 보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노란.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노란색이어도 뭐 밝은색, 뭐 레몬색, 무슨 색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을 보내주셨어요. 이 색이다. 이 색깔이니까 정확하게 이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나타날 거다.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마. 어떻게 마무리는 그냥 잘 돌려 보내신 건가요? 예. 결국? 그렇게 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선생님 조금만 나쁜 맘 먹었으면 노란색 옷 입혀서 여직원 투입했을 거라고. 근데 전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말로 노란색이 맞는지 맞다면 이 노랑인지도 물어보시고 또 밝은 데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간병북로 보다 보면 옆에 그 갓길에 비상차들 서 있는 그런 데에서 막 세워놓고 막 그리고 낮에 일부러 공원 같은데 차에서 그런 거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창문도 이만큼 열어놓고. 열어놔요? 네. 공원이니까 저희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보면 보일 정도 그런 걸 즐기는 분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 딱 떠오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뿐이지 너무나 많다. 공원에서 그러면은 적발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증거 수집도 아 보이죠 직접. 원래는 이제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간통죄로 형사로 이제 엮으려면 성관계 현장을 적발을 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 배우자가 상대방과 숙박업소를 간다 그러면은 몇 톤지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간통죄로 잡아 넣을 수가 있었던 건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부터는 증거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꼭 그 성관계 현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정신적인 외도도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도 있고요. 되게 넓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체증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굳이 성관계 현장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저희도 굳이 안 보고 싶은데 보여지니까 썬팅도 안 지나지 낮이지. 그리고 썬팅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햇빛 받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반사돼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할까 말까 막 이 정도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마주하셨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관계성이 좀 특이했던 불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의사, 간호사, 직장 동료, 동호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지만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요. 유치원에 데려줘요. 그 유치원 같이 오는 학부형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데려다주고 이제 이들은 만나서 또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그 일단은 아이를 아침에 데려다주잖아요. 등원 시켜 놓고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고 차 타고 나가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 끝날 시간에 또 데리러 오고. 검거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그 자주 놀러 다니더라고요. 숙박업소도 가고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티나게 머리를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같이 내려와도 누가 봐도 학부형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가서 저쪽에서 다시 만나고 어쨌든 근데 외도 불륜을 하다 보면 정말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은 10년 이상도 전혀 티가 안 나게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루틴을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아예 생활화돼 버려서 그런 식으로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개는 사람이 좀 무뎌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핸드폰 세팅부터 싹 해가지고 냄새나나 뭐 내 향수도 한번 뿌리고 뭐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뭐 다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핸드폰 세팅을 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굳이 신경을 안 쓰네?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팬티를 뒤집어 입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직장을 갔다 왔는데 속옷을 거꾸로 입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무뎌지면서부터가 점점
하나씩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탐정 일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하시면서 마주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경악스러웠다 할 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부터 현장 일까지 다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건들이 다 기억은 남아요. 기억은 남는데 그 중에서 경악스럽다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약간 좀 방패 삼아서 그렇게 본인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그럴 때는 약간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감정이 좀 실린다든가,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 어린 아이라면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아이를 못 보게 외도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유리한 조건을 잡기 위해서 아이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외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가스라이팅을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조차도 외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죠. 니네 뭐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랬다, 아빠한테 뭐 이랬고 엄마한테 이랬다 하면서 아이들조차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아이들을 무기로 삼아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그냥 바람피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랄까 조금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되게 좀 뻔뻔하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다 뻔뻔해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이제 숙박업소까지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을 해놓고 의뢰인을 부르죠. 여기 들어갔고 이제 기다리다가 나올 때 가시면 된다. 근데 차 안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 사상 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물어줘야 될 게 더 크거든요. 때린다든가 막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교육을 1시간 정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사실 여기서 발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숙박업소를 같이 나왔는데 뭐 지금 손도 잡고 있고 팔짱도 끼고 있는데, 근데 단 한 명도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숙박업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응들이 좀 제각각이긴 한데, 순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순간 놀래가지고 덤비는 경우, 막 덤벼들어요.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오히려 놀래서 자기 배우자한테 또 덤벼버려요? 자기 배우자 말고 이 상대편 상간남이, 상간남이 나한테 덤비는 네, 거예요? 나한테 덤비는 거. 잡혀 있어야죠. 목에 상처도 나고. 이건 이제 또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때리면 맞고 고맙습니다 해라, 예, 이렇게 민사 형사상 같이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또 예쁘게 찍고 있고, 폭행 증거 같은 거. 예. 그럼 그걸 내 배우자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막 때리고 말리지 않나요 보통? 되게 의뢰인이 상간남한테 뭐라고 하고 있으면 내 배우자는 상간남 편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을 하면 저희가 여쭤보는 게 어떤 목적이시냐를 여쭤봐요. 소송 목적이신지 아니면 자기 뭐 마음을 풀기 위함인지. 근데 대개는 소송 목적이긴 한데, 유독 지금껏 십몇 년 동안 너무나 그런 것들을 당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당신 바람피잖아 맨날 싸울 때마다 이야기하면, 너는 정신병이다, 넌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순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언제일까요?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개입될 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의뢰인 상담을 하고 이제 현장을 들어갔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 막 그렇게 펑펑 울고 막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할 때, 야, 요거는 꼭 잡아야겠다, 우리가 무조건 잡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짐을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딱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픈데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평생을 아파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어린 아이인데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조차 전혀. 근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땡겨다 쓴 거예요. 이제 이혼만 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도 빚더미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식당 다니면서 좀 벌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들어가 보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만나는 여자애 뭐 막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피가 끓는 거죠. 저 새끼 봐라, 집에 아픈 애가
지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돈은 매달 부족하니까 막 여기저기 땡겨 쓰고 막 신용 불량자에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명품을 사고 있어? 그럼 사실 저희들도 이제 증거 수집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많지만 그럴 때만큼 이렇게 쫙 땡겨가지고 한 30배 땡겨가지고 막 얼굴 막 모공까지 다 보이게끔 에이 못생기게 나와라 이러면서 막 다 해가지고 그럼 이혼 소송을 하신 분 네, 거예요? 외도와 또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다 보니까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가셨죠. 그분도.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속에선 계속 골마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여러 곳이 있어요. 심리 상담이 될 수가 있고 정신과가 될 수가 있고 뭐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이 일단 가벼워지고 그리고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든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